이어서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고요. 그 안에서도 음극재입니다. 음극재 업체들 3분기부터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는지, 그리고 음극재 관련된 기업들 어떤 곳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하반기에는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보다 음극재 기업을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차 전지 음극재 기업보다 양극재 기업의 주가 상승이 훨씬 더 높았는데요. 역시 이유는 판가 인상 때문입니다. 지금 양극재 판가는 메탈 가격과 연동돼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바로바로 뭐 반영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이 돼도 나중에 이제 판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원가 이제 비연동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3분기서부터는 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 같은 경우에 생산이 회복이 되면은 음극재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양극재는 장기 바인딩 계약을 통해서 미리 이제 선구매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일정 생산량이 좀 유지가 되지만 음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전기차 생산량에 따라서 그때그때 수요를 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같은 공급 같은 난이 어느 정도는 지금 좀 풀리고 있고 앞으로 더 풀릴 것으로 좀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음극재 기업의 뭐 수혜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뭐 관련주로는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들 수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 한번 차트 한번 잠시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이유 때문인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선반영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주가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뭐 한 9만 원 중반, 후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좀 양극재 쪽에 어떻게 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쪽이 좋았고 음극재 쪽은 별로 안 좋았는데 앞으로 3분기서부터는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까지 같이 더 좋아지면은 3분기 실적, 뭐 4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도 6월에 하락폭을 이제 다 만회를 했어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위에서 있는데요. 주가 차트 보시더라도 뭐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양극재 업체들보다 오히려 지금 주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회복이 좀 늦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은 포스코 케미칼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동안에 이제 유무상 증자를 해서 물량 부담을 좀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난 만큼 어느 정도는 좀 물량 부담도 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차량 수요가, 전기차 수요가 좀 회복이 된다면 분리막 기업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도 주가 그동안에 이제 뭐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워낙에 관련주가 많잖아요. 셀,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반기에는 음극재 쪽, 분리막 쪽 여기서 종목을 골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양극재 지금 LNF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이 뭐 상당했고 뭐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정고점에 좀 다다랐다. LNF는 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물량 부담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뭐 하나는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어떤 종목 사야 되기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음극재와 분리막 쪽으로 압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네요. 이번엔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유통 파트 볼 텐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의무 휴업이 폐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형 마트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무산되면서 현재 주가는 이전 수준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물가의 이 대형 마트 같은 경우도 이 편의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양쪽이 나란히 고물가로 인해서 수혜를 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발표가 됐는데 또 다시 전월 대비 또 고점을 또 높였죠. 뭐 지금 계속적으로 고물가이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은 좀 더
간편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주머니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쪽으로 조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할인 상품을 통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네들이 조금 더 마켓 셰어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점심 식사를 해결을 하려면은 8,000원, 뭐 10,000원, 뭐 그 이상도 뭐 지불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점심시간에 대형마트 쪽으로 뭐 계속적으로 뭐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가 좀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식 물가 급등으로 인해서 점심 해결하는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대형마트의 경우 점심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사류 매출이 좀 크게 늘었는데 한 4, 5천 원대에서 좀 크게 늘었어요. 전년도 1월에서 7월까지보다 올해 이제 전년 대비 같은 기간 약 25% 점심 간편 식사류 쪽에서 매출이 크게 좀 늘었고요. 편의점의 이제 도시락 매출도 꾸준히 증가해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CU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매출이 역시 전년 1월에서 7월 대비 35% 증가했고, 최근에 뭐 CU 같은 경우에는 맥주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을 계속 펼침으로 인해서 뭐 금토일마다 그걸 이제 할인 행사를 하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도 BGF 리테일, CU죠. 그쪽에서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주가는 어느 정도, 아니 주가가 아니라 실적 괜찮았고, 반면에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실적은 조금 이제 못 미치고 있는데, 지금 역시 편의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무관하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편의점 주식 좀 지지부진했는데 조금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이마트 같은 경우 먼저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과는 무관하게 이마트 같은 경우에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뭐 그런 얘기가 좀 공론화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10만 원 초반, 10만 원 정도면은 그렇고, 하지만 뭐 철저하게 실적이 아직 확인이 안 된 만큼 저점 매수로 임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뭐 6월 달에 코스피 지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역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갖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약간 좀 무관하기 때문에 뭐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지금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차트가 상당히 좀 신기하네요. 편의점주 가운데서도 GS 리테일은 완전히 우하향인데 BGF 리테일은 추세가 살아있고, 또 이쪽 이마트로 가보면 이마트는 또 우하향이고, 그 차이가 좀 크네요. 실적 때문이죠. 예. GS 리테일은 BGF 리테일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못 미치고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종목은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보시죠.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바이넥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나오네요. 이 종목 어떤 점 좋아 보이시나요? 네, 바이넥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오 CDMO 업체인데요. 최근에 송도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뭐 신한금융투자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다른 데서는 그냥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거나 컨센서스 정도로 지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고객사인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안 나왔는데 뭐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3분기, 4분기에도 여전히 뭐 실적 괜찮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큰 폭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뭐 어제 그저께 주가 조금 상승했는데 조금 단기 모멘텀 구간에 좀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17,800원, 손절가는 13,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오늘 시초가는 전거래일 대비 1.62%가량 오른 15,650원 정도 선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매수는 시초가 접근 가능하다, 이런 의견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추천주 알아봤습니다.